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풋풋한 신혼생활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작년 5월에 결혼했고 어떻게 보면 한참 좋을 때나 마찬가지죠. 결혼 전부터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는 최소 3년 후에 낳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와 신랑은 2살 차이로 제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엉망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콜센터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졸업한 이후로는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고 폭언 욕설을 듣는 건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고 특히나 나이 먹고 욕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운전을 할 때나 평소 생활에서 은연중에라도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남편도 이런 제 성격을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특히나 제 앞에서는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고 연애할 때 사소한 오해로 다투게 되어 남편이 목소리가 좀 높아졌을 때 제가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몸까지 덜덜 떨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 절대 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항상 말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저도 남편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잘했습니다. 남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성격이 세고 말을 괄괄하게 함부로 하는 편이었어요.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시고 별일이 아닌데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소리를 지르고 욕부터 하시는 분이었죠. 저한테도 평소에 야! 라고 소리를 크게 쳐서 부르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당연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연세도 적지 않으신 분이 굳이 욕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말버릇처럼 욕을 하시니까 너무 상스럽고 저렴해 보이기까지 하고 아무튼 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런 모습을 미리 알았다면 시어머니가 무서워서라도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이런 사실을 꽁꽁 숨기고 다들 교양 있는 척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어머님도 그 특유의 괄괄한 목소리나 상스러운 말투 자체를 숨기셨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럴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한번 만났을 때만 참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남편이 제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원히 깨가 쏟아지면서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죠. 우리 신혼집을 남편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는 친정엄마가 살고 계신 집을 지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들이 둘이나 있는 집안의 홍일점 막내딸로 자라다 보니 엄마건 아빠건 심지어 오빠들까지 아직도 저를 애기 취급하고 이것저것 뭐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우리 엄마도 사위를 마치 셋째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하셔서 특히 남편이 잘 먹고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반찬을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고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같은 것도 무쳐주시고 사위가 좋아하는 장조림, 양념에 무친 고기 같은 반찬들도 많이 만들어주셨죠. 무거운 반찬통을 엄마가 매번 직접 들고 우리 집까지 오게 할 수는 없어서 퇴근하는 남편 보고 엄마 집에 들렀다가 받아오라는 부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부탁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었고 엄마한테 가서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바람에 엄마가 사위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장모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드시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건 별거 아닌데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는 식으로 엄마 요리 솜씨를 칭찬도 하고 용돈도 자주 찔러주고 왔다고 해요. 항상 남편이 친정집에 왔다 가면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무슨 반찬 보냈으니까 뭐부터 먼저 먹고 사위한테 용돈 그만 줘도 된다고 전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었고 저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조차 해본 적 없어요.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 쉬는 날에는 항상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취미인 골프를 칠 때는 꼭 저를 함께 데리고 다녔고, 제가 피곤해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하면 남편은 항상 저 없이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가끔 한 번씩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저는 몇 시까지 들어오라든지 중간에 전화를 하라는 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믿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는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과 거친 남자들끼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 흉을 봐도 괜찮아요. 여자들도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남편이나 남자친구 흉을 보면서 수다 떨고 놀잖아요. 딱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 남편의 사생활을 제가 굳이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기분 나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라,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라, 영상통화해라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도 본 적 있었는데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걔네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부가 행복을 유지하고 사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절대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정말 제 인생에 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보다 제가 먼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친정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좋아하는 나물이랑 밑반찬 좀 만들었고 우리 사위 좋아하는 LA 갈비도 좀 재웠지. 이따 김서방 좀 잠깐 들러서 가져가라고 해. 저는 엄마한테 알겠다고 대답했고 한참 퇴근하고 있을 남편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까지 왔어? 아직 우리 동네까지 안 왔으면 엄마가 반찬 해놨다고 하는데 당신 퇴근하는 길에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오면 안 될까? 남편은 평소처럼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저희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항상 이런 부탁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만드는 반찬들의 절반 이상은 제 취향보다는 남편 취향에 맞춘 고기 반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약간 해산물이나 나물 종류의 어른 입맛이라면 남편은 소시지나 고기, 튀김 같은 걸 좋아하는 약간 애들 입맛이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아마 엄마도 사위를 잘 챙겨줘야 딸이 대접받고 살겠다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저보다는 항상 남편에게 더 많이 맞춰주시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무튼 친정에 들렀다가 오느라 평소보다 30분 정도 남편이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반찬을 차려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새로 밥도 짓고 국도 하나 끓여놓고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된 뒤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빈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보 아까 엄마 집에 안 들렀어?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LA 갈비 해놨다고 하던데 오늘 저녁에 그거 먹으려고 했지. 남편은 자기가 반찬통을 받아왔는데 깜빡하고 차 뒷자리에 그냥 두고 내렸다면서 다시 빠르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먼저 옷 갈아입고 씻고 나와. 저는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차키를 건네받아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빨리 씻고 저녁 먹고 나서 푹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서 남편의 차를 찾았고 까만색 차였는데 반찬통을 꺼내려고 뒷자리로 가보니 못 보던 스크래치가 길게 쭉 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 차를 같이 타고 마트에 갈 때는 못 보던 건데 평소에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크래치를 못 볼 리도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혹시 오늘 퇴근하다 긁혔는지 아니면 지금 옆에 주차해놓은 차가 방금 들어오다가 긁었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블랙박스를 돌려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녹화되어 있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며 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남편이 주차하는 동안 차에 충격이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어차피 하는 김에 영상 몇 개를 뒤로 돌리다 보니 바로 20분 전에 친정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는 남편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받아 내려와서 차에 타는 모습까지가 다 녹화되어 있었고 차에 타고 그 안에서 남편이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등줄기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짜증나 죽겠네. 내가 똥개도 아니고 맨날 오라가라야. 지가 좀 가져다 주던가.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 할 일 없는 여편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글로는 차마 적을 수 없었는데 저기에 중간중간 말로 할 수 없는 친정엄마에 대한 쌍욕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손까지 덜덜 떨렸지만 다른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도 하나씩 다 돌려봤어요. 평소에 제 앞에서 착하게 굴고 좋은 말만 하던 모습은 전부 가식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운전할 때는 입이 완전 거칠더라고요. 제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돌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혼자 운전하며 앞차욕 뒤차욕을 신나게 하고 심지어 아무 상관도 없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옷차림이 마치 밤이라는 여자 같다면서 어찌나 그렇게 걸치고 천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듣는 사람 없는 혼잣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커다란 범죄라도 저지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다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거의 99% 흡사했어요. 혹시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런 말 좀 하면 어떠냐고 하실지 몰라도 욕도 적당히 하면 모를까 제 기준으로는 정말 선을 넘었어요. 저는 한 번도 혼잣말로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연관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품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도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도 욕을 한참 동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딴 년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 여자도 부르냐? 모처럼 애들 좀 불러. 다른 여자들 보면서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제가 남편에게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사위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반찬 가져가라고 전화한 친정엄마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짓을 하신 걸까요? 평소에 친정엄마한테도 정말 싹싹하게 잘하고 저한테도 장모님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 듯이 무차별적으로 사이코패스처럼 욕을 해대는 개망나니가 지금 집안에 있는 남편이라니 정말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예전 상담사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나 지금 고객센터 일을 하면서 진상을 상대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욕하는 소리를 다 녹음했습니다. 제게 하는 욕과 친정엄마한테 하는 욕,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상스러운 소리를 해대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소리까지 전부 제 핸드폰에 녹음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남편이 운전 중에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제게는 복수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가 해준 반찬을 들고 심호흡 몇 번 한 뒤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 너무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우리. 그 사이에 씻고 나온 남편이 배고프다며 빨리 밥 달라고 재촉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일단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원래는 저도 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 차마 남편을 마주보고 밥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낮에 간식을 많이 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혼자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대로 남편에게 아까 당신 차에 블랙박스를 봤으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따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남편에게 욕먹은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어차피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다는 원죄라도 있지 우리 엄마는 그저 딸이랑 사위에게 잘 먹이고 싶어서 반찬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서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넘어가기엔 평생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 생신이라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였어요. 시부모님, 저희 부부, 아주버님네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막내 신우까지 시댁 온 식구가 다 모이니 꽤나 식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욕설 통화 내용을 큰 소리로 재생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막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뿌리치면서 끝까지 틀었죠.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정말 가관이었는데 어머님이 시종일관 아버님 욕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만 하겠냐? 그 한심한 인간이랑 내가 40년 넘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니까 너네 형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네 아빠랑 똑 닮았잖아. 아버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아주버님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벙찐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까지 따라 나와서 저보고 미친 여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 두 팔을 붙들어 말려서 다행히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한두 대 맞고 고소라도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그 사건 이후로 당연히 저는 그 길로 남편과 바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며칠 만에 이혼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네까지 시댁 식구들은 다들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앞으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끝난 지금은 저는 짐을 빼고 다시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해서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차마 우리 엄마한테는 남편이 엄마 욕을 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자리였는데 내가 좀 너무했던 것은 아닐까. 남의 집안 좋은 날에 죄를 뿌린 격이 되어서 조금 기분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확실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 싫어하고 제게 다정한 말을 해줘서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동안 가면을 쓰고 철저히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이혼한 것은 이제와 하나도 후회 안 하고 아버님 생신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도 괜히 했다 후회하진 않으려고요. 아버님도 이제 사실대로 알 건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길에서 저 마주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던데 앞으로 평생 마주칠 일 없을 테니 자기들 인생이나 똑바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남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스란히 본인이 당하는 법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